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초안을 던져준다는 거죠. 그 인공지능을 우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메시지를 던지죠. 겨우 한 줄 수정하네요. 느끼시겠지만 AI가 다 했죠. 코파일럿이 다 했죠. 안녕하세요, 미도현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출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소개, 기능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업무 시간을 줄이고 보다 쉽게 관리하고 동료와 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익숙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어플리케이션과 통합되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365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워드, 엑셀, 프레젠테이션, 아웃룩, 이메일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과 AI가 통합됐다 이 말입니다. 코파일럿. 그 코파일럿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자기네 AI를 코파일럿이라고 부르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코파일럿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보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영상 보시죠. 자, 제가 실생활 예를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이때 어떻게 사용할 건지 엄청난 파티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메일을 보내려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어떤 주제를 간단하게 던져주면 코파일럿이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초안을 던져준다는 거죠. 졸업 파티가 언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뭐 이런 어디서 열리고 이런 정보들을 다 준다는 거죠. 이 정보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도 초안을 준다는 겁니다. 링크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다른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너무 길면 짧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졸업 파티를 축하하기 위해서 또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싶어 한다네요. 그래서 역시 파워포인트를 불러와서 그 다음에 여기다 코파일럿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딸 타샤의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달라, 딸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뭐 여기 축구를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준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순식간에 만들어 주죠. 이런 사진들과 이런 문구들까지요. 이 사진은 아마 이 사람의 뭐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다 들어있던 사진들이겠죠. 이거를 뭐 AI로 생성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람이 뭐 워드나 엑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올렸던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자동으로 올려준다는 거죠. 이런 템플릿까지 함께요. 마음에 안 드는 문구가 있다 그러면은 지정하고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또 수정해 준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수정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의사 완벽하게 개입될 수 있다. AI가 모든 걸 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차피 최종적으로 에디트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저는 안 써봤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메모장, 뭐 노트북 이런 거 보니까 개인 노트북 스케줄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의 그 파티 계획을 짠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투두 리스트를 알려달라 이렇게 썼죠. 붐 이러네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할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주네요. 그 졸업 파티 때 이 어머니가 딸에게 어떤 말을 멋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연설문 같은 걸 써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로 왔죠, 워드. 자, 그래서 3분짜리 스피치를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그거에 관련된 연설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3분짜리 연설문이 만들어졌죠. 이건 뭐 챗 GPT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또 말하죠. 이 초안이, 코파일럿이 만든 초안이 다가 아니다.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수정하고 내가 버리던지 그래야 완성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방금 그 인터랙트라는 말이 인상적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AI,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우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메시지를 던지죠. 세이프티, 안전하다. 그리고 인터랙티브하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는 관계다. 이런 키워드를 항상 던집니다. 인공지능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 일반인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레젠테이션도 항상 보면은 끝에 인간이 수정을 하고 인간이 그걸 무시할 수도 있고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런 거를 항상 끝에 붙여넣는 것 같습니다. 딸에 대한 그 메모장에 적혀있던 그 내용들이 중간에 삽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어머니가 직접 쓴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태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지금 그 어머니가 여기 중간에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개구지게 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스토리를 넣을 거냐, 아니면 좀 짧게 만들 거냐, 이런 옵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를 클릭하면 바로 원하는 의도대로 바꿔준다는 거죠. 짧게 만들어 달라고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글이 좀 짧아졌고요. 펀치라인을 만들어줬다네요. 마지막에 또 인간적인 그런 말을 넣고 싶어서 이 끝에를 자기가 직접 수정한다고 합니다. 겨우 한 줄 수정하네요. 뭐 보시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뭐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뭐 수정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느끼시겠지만 AI가 다 했죠. 코파일럿이 다 했죠. 왜 또 물어봅니다. 또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polish my speech, 내 이 전체적인 또 연설문을 한 번 더 깨끗하게 다듬어 줘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읽기 쉽게 띄어쓰기, 문단 나눠주고, 이렇게 강조할 점들을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여기는 막 쉬어라, 딸을 쳐다봐라, 뭐 이런 구체적인 행동까지 다 알려주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워킹맘으로서 회사에서 일할 때 이 코파일럿이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어떤 팀의 리더이고 커스터머에게 어떤 문서를 전달해야 할 때 코파일럿이 시간을 아껴준다는 겁니다. 초반에 봤던 그 스케줄러라고 했던 그게 원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 원노트에 노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어떤 그 제안서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전체의 초안 내용을 전에 만들었던 제안서와 비슷하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안서가 좀 성공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그 전에 만들었던 제안서 어떤 이런 포맷이라든가 그런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와서 글자만 이렇게 바꿔주고, 맨 앞에 그 서머리, 요약하는 것도 위에다가 살짝 써주고요. 질문과 답변, 커스터머와 미팅을 할 때 이제 프레젠테이션 그걸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만든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라. 아까 그 워드로 작성된 그 형식을 이 파워포인트에 알맞은 형식으로 완전히 바꿔준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뭔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슬라이드를 추가해줘라. 그래서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너무 글자만 많다. 그래서 좀 이쁜 그림도 넣어주고 좀 눈에 띄게 만들어줘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그러니까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추가해줘라 라고 여기에 옵션 사항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죠. 밑에 스피커 노트도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스피커는 이 노트를 보고서 발표를 하면 되고요. 실제로 발표자가 보다 부담을 덜 갖고 발표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제 엑셀에 코파일럿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솔직히 엑셀을 사용하는 게 쉽지 않죠. 함수도 많고
정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 데이터 양도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분기별 어떤 보고서가 있으면 그 보고서에 대한 어떤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 달라. 자, 그래서 몇 초 만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를 하는 거죠. 이 회사의 뭐 판매 증가율을 분석한 것을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하면은 시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래프까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 세일즈가 이렇게 감소했죠. 이걸 보고 그러면은 이 세일즈의 이 감소 원인에 대해서 한번 시각화를 해달라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어떤 부분이 마이너스고 어떤 부분이 뭐 성장률이 좋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한눈에 보기 편하겠죠. 자, 그래서 더 깊게 물어본다고 하는 겁니다. 원인을 한 번 더 분석해달라. 구체적인 원인을 한 번 더 분석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사용 가능한 이런 컨테이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매출이 뭐 이렇게 변동됐을 경우 토탈 성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또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로 이렇게 작성된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또 글로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입각한 새로운 그래프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뭘 바꾸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웃룩이죠. 아웃룩 관련해서 설명하는데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메일 인박스를 열어보면은 뭐 스팸도 엄청 많고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죠. 그거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메일을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 그 작성한 그 엑셀 파일이죠. 그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첨부할 수 있다는 거죠. 글의 길이도 짧게 줄이고 말투도 뭐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메일을 선별하고 파일을 첨부하고 이메일 내용을 쓰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코파일럿이 대신해주면 생산성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예였고요. 뒷부분도 많이 있는데 약간 기술적인 얘기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까지 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워낙에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뭐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어찌됐건 간에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뭔가 업무를 해야 될 때 문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엑셀 시트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간단한 몇 마디 말, 몇 마디 서브젝트를 던져주면 그거에 대해서 코파일럿이 초안을 작성해주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를 해달라고 해서 추가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최종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완성된 완성본을 가지고 또 예를 들면 뭐 워드에서 어떤 문서를 만들었다. 그럼 그 워드를 엑셀, 파워포인트, 이메일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가 하나로 다 동기화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그 모인 데이터를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절하게 이렇게 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코파일럿이 그거를 작성해주고 요약해주고 보충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굉장히 효율화할 수 있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기업이 이렇게 작심하고 인터페이스를 깔끔하게 만들고 이렇게 옵션을 알아서 붙여주고 제한도 먼저 해주고 그런다면 생산성은 정말 높아지겠죠. 보셨다시피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초안이 나오는데 그 나온 초안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알아서 추가를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도 알아서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이 AI에 의존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AI가 잘못되었거나 이 AI 시스템이 다운이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회사 전체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뭐 그 카카오 서버가 불탔었잖아요.
뭐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AI가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예상, 아까도 보셨지만 그 예상 시나리오라든가 뭐 어떤 요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리고 인간이 그거를 그냥 믿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잘못된다면, 그럼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아니 코파일럿이 이렇게 알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다가 망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야 니네가 물어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AI라는 게 당연히 그렇죠. 인간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인간의 정보를 조합하는 AI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일 수는 없겠죠. 결국에는 사용자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아낀 시간만큼 코파일럿이 만들어준 문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게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프롬프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의 그런 일하는 스타일이나 뭐 워크플로우라고 하죠. 그런 워크플로우와 맞지 않으면 다른 팀원들과 어떤 속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 뭐 낙오하게 되겠죠. 그런 점들, 여러 가지 점들을 다 고려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몇 달 안에 가격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한 몇 달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회사에서 이걸 쓰는 거는 더 멀었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큰 쓰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무슨 뭐 이런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문서를 뭐 작성하고 미팅을 하고 막 이런 거는 많지 않으니까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도 이런 시스템이 계속 나올 겁니다. 구글 쪽에서도 이렇게 바뀌겠죠.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업무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늦어질 수 있다 라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예의주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